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F-22 그리고 B-52 포격기 등이 합동훈련을 했는데 이걸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합동훈련을 했을까를 제가 분석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그리고 미국이 공개한 이 사진을 보면 이 두 장의 사진을 대표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걸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F-22가 왔을 때 B-52 폭격기하고 합동훈련했다 라는 보도만 보셨지 B-52가 몇 대 왔다 또 그 외에 어떤 훈련했다 라는 발표는 들은 적이 없으시죠? 제가 이 사진 두 장을 가지고 놀라운 사실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국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정말 무릎을 탁 치는 김정은 정말 죽겠구나. 미국이 결심하면 너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이런 그 사진의 이런 작전이 실제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가슴이 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경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김여정이가 핵실험 또 ICBM 실거리 사격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강한 논조의 협박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정부 대단히 비난을 하고 그 직후에 미 국무부에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정말 황당한 게 심각하다는 말을 네 번이나 한 문장에 네 번이나 했어요. ICBM 실험이든 핵실험이든 이것은 미국이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중요하고 심각하며 심각한 악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니들이 그거 하면 진짜 너 죽는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뜻은 이러한 도발이 위험하고 그들을 불안정하게 하며 그들에게 불필요하다는 것이며 특히 우리가 그들에게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을 때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벌어지는 책임은 다 북한 너한테 있다. 네가 자초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심각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떤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길래 이런 경고를 날릴까? 물론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군사적 준비에 대한 실행을 반드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심을 하게 됐을 때는 언제든지 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실행할 수 있죠. 어떤 준비를 하는지 정말 놀라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죠? F-22가 한국에 전개되었다. 군산기지에 전개되는데 그런데 눈 좀 오고 하니까 악천후로 그냥 훈련 취소하고 돌아갔다 라고 했지만 이 F-22는 알래스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온 F-22가 아니고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기지에서 전개된 F-22니까 눈 좀 왔다고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알래스카 우리보다 눈 더 많이 오고 더 춥죠. 왜 갔냐? 지금 이 일본 그 시코구 섬 동남쪽에 중국, 러시아의 함대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 등 미국의 항모 두 척하고 지금 마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제 임무를 하러 급하게 간 것이지 무슨 악천후 이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돌아가기 전에 훈련을 했죠. 우리 한국 공군의 F-35, F-15K 이런 전투기들도 동원이 되었고 훈련을 했는데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들을 보고 뭐지? 좀 못 보던 비행기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 차에 우리 연구원들하고 이거구나. 이게 이 훈련의 핵심이었구나. 라는 정말 무릎을 탁 치는 이런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겁니다. 그냥 뚱뚱하게 생긴 비행기죠. 자, 이거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뭐야? C-17 수송기인데 수송기하고 F-22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B-52 폭격기가 같이 비행을 한다? 이거 뭐지? 또 여기는 수송기하고 C-17 수송기하고 B-52 폭격기 그리고 F-35 전투기가 합동 비행을 한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야 딱 보고 이번에 이 훈련을 했구나. 김정은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최신 무기를 드디어 한반도 전국에도 적용을 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언론에 그 어떤 언론에도 B-52 폭격기 2대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자, 또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B-52와 그러니까 F-22와 합동 비행을 한 이 B-52와 한국공군의 F-35하고 합동 비행을 한 이 B-52는 다른 B-50이에요. 여기는 이 테일이 그린색, 여기는 옐로우색. 부대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 서남방, 여기는 동해입니다. 완전히 다른 곳에서 동시에 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서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서해 쪽을 통해서 북한을 치는 이런 훈련, 여기는 동해 쪽을 통해서 북한을 치는 이런 훈련을 동시에 양쪽에서 쇄도해서 들어가는 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B-52는 한 대가 아니고 두 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B-52 외에 각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C-17 수송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 훈련의 핵심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뭐 1시간도 안 돼서 북한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B-52 아까 그 사진을 확대를 쫙 해보면 이렇게 그 사진 그대로 확대한 거예요. 테일 색깔이 여기는 그린색, 여기는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폭격기들은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제2 폭격 비행단 소속들인데 이 그린색 위에 있는 거 이건 그러니까 제주도 서남방에서 훈련한 이 B-52 폭격기는 제20 폭격 비행대 소속의 61-002 기체이고요. 아래에 있는 이 비행기는 제96 폭격 비행대 소속의 61-001호 폭격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아예 달라요. 다른 부대가 제주도 서남방 동해에서 훈련을 한 겁니다. C-17 그리고 F-35, F-22와 함께 했는데 이게 다 뭘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C-17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아까 그 C-17을 또 확대를 해보면 이 꼬리에 이런 노란색과 파란색 띠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 이 미국의 찰스턴 기지에 주둔하는 제315 공수 비행단 소속의 C-17 수송기 테일 마크인데요. 이 315 공수 비행단에 C-17 수송기가 많이 있는데 이 315 공수 비행단은 제즘 ER이라고 하는 960km 날아가는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수송기에서 발사하는 이런 훈련을 다 하고 그 능력을 다 부여한 비행단이에요. 왜냐? 여기 지금 이 사진처럼 보이는 이 사진이 뭐냐면 CG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이게 록히드 마틴에서 제즘 ER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에서 자기네들 제즘 ER의 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통해서 수송기에 탑재되는 그래서 수송기에서 발사하는 이런 홍보 영상 CG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부대 이름은 안 만들었지만 정확하게 쓰진 않고 그냥 색깔만 했지만 이 색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것도 315 공수 비행단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CG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보면 똑같죠? 글씨는 안 적혀 있지만 그래서 이 315 공수 비행단은 수송기에서 제즘 ER이라고 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상징화된 부대예요. 그 상징화된 부대의 C-17 수송기가 이번에 B-52 폭격기와 같이 와서 각각의 스텔스 전투기들과 함께 합동 폭격 훈련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반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B-52를 따라온 C-17 수송기 이 어쩌면 B-52보다 더 무서운 폭격기가 되냐? 이런 건데 참고로 B-52 폭격기는 이 제즘 ER이라고 하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20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 C-17 수송기는 72발, 72발을 탑재할 수 있어요. 왜냐?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표준 화물용 발레트를 확장한 전용 발레트 위에다가 6연장 또는 9연장 제즘 발사 장치를 결합해서 수송기에서 투하하는 시스템입니다. C-130J 30 기준 전용 발레트 3개, C-17A 수송기 기준은 8개 탑재가 가능해 폭격기 임무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 팔레트를 낙하산에 매달아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팔레트에 들어있던 이 미사일들이 툭툭툭툭툭 빠져나와가지고 점화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비행기는 아주 고고도에서 날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C-17 수송기는 워낙 대형 수송기다 보니까 이 내부 캐빈 폭이 한 5.5m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폭이 2.6m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한 번에 한 칸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4칸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17 수송기에 이 전용 바레트 9발의 미사일이 들어가는 전용 바레트를 8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972 총 72발의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C-17 수송기에 탑재하고 그걸 쏠 수 있는 겁니다. 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통해서. 반면에 B-52 폭격기는 20발만 탑재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수송기가 B-52 폭격기보다 거의 3.5배 가까운 그런 폭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장거리 스텔스 폭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게 이번 훈련의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전략화 완료했는데 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한반도 전구에서 그것도 제주도 남쪽, 즉 서해를 통해서 북한을 타격하는 훈련, 동해 쪽에서 동해를 통해서 북한 동쪽을 타격하는 훈련, 이걸 동시에 한 겁니다.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 동시에 했다라고 한 것은 양 사방에서 그냥 수백 발의 스텔스 미사일을 쏘아서 북한을 일거에 초토화시키는 이 시나리오를 연습을 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 도발 시에 미군 응징 시나리오, 일단 F-22 관심 많으니까 F-22로만은 북한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나? 또는 초토화시킬 수 있나? 초토화시킬 수는 없지만 김정은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은의 동선이 확실하다면, 예를 들면 지금 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열병식, 초대형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1월 8일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곧 열병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주석단에서 사회를 받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주석단에 나오겠죠. 그게 가케무샤가 아니고 진짜 대역이 아니고 진짜 김정은이라면 딱 죽이기 딱 좋죠. 그리고 핵실험을 한다. 아니면은 ICBM 발사한다. 그럼 지금까지처럼 가서 뭔가 또 사진 찍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자가 대역이 아니고 김정은 본인이 맞다면 일단 노출된 장소에 나오니까 딱 죽이기 좋죠. 그런 정보를 당연히 미국은 알고 있을 테죠. 자, 이렇게 되면 군산에서 떠서 평양까지 간다. 374km. 금방 가죠. 10분 이내에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에서 일단 이 랩터 같은 경우는 852km의 작전 반경. 아주 저고도로 날아갔을 때 그렇죠.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2.4. 순항 속도 애프터버너 안 켜고 날아갔을 때 슈퍼 크루즈라고 하는데 마하 1.82까지 가속할 수 있어요. 마하 1.8이면 시속 2700km. 그것도 애프터버너 안 켜고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는 이제 암람, 사이드와인더 해서 각각 2발씩 해서 공대공 미사일 4발에다가 SDB라고 하는 110km 날아가는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 8발을 탑재를 합니다. 이거 이제 쏘는 거예요. 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 이걸 갖다가 평양에서 지금 이 열병식을 한다. 김정은이가 주석단에 나왔다. 자, 그러면 확 떠가지고 쫙 가면서 이 서해 쪽으로 들어가서 평양 쪽으로 싹 들어가서 바로 그냥 SDB 날리고, 그리고 한 2대 정도는 SDB 한 16발 날리고, 또 나머지 한 2대 정도는 1000파운드 JDAM 정밀 유도 폭탄이죠. 이거 각각 다른 곳에다가 혹시 이제 대역이고 김정은은 안 나왔을 수가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있을 만한 또 다른 좌표들이 있죠. 거의 숙소라든지 아니면 특각이라든지 이런 곳에 각각 한두 발씩 하고는 이 원산 북쪽으로, 원산에다가 그 SA5가 있으니까 SA5의 이 탐지 각도 뒤로, 그러니까 원산 북쪽으로 해서 동해로 빠져나와 버리면 되죠. 이 북한 관통해서. 이렇게 하면 F-22만 가지고도 김정은이가 열병식 하러 나온 날, 아니면은 미사일 발사하는 현장 지도하는 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번 훈련의 핵심은 F-22가 아니죠.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B-52 폭격기하고 C-17 수송기입니다. 거기에서 쏘는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에 의한 제즘-ER 장거리 순항미사일, 이게 지금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제주도 남쪽에서 F-22하고 합동훈련, 동해에서 F-35하고 합동훈련, 양쪽에서 북한을 때리는 훈련을 했는데, 이건 뭐냐? 대량의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양쪽에서, 양 사방에서 때려서 북한 전역의 ICBM 기지 또는 탄도미사일 기지, 탄약고, 그리고 통신기지, 레이더 기지, 이런 데를 일거에 때리겠다. 자, 그러면은 C-17 수송기 한 대에 72발의 제점 미사일이 들어가고,
B-52 폭격기 한 대 20발의 제즈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 한 대 한 대 이렇게만 되어도 92발. 요게 양쪽에 각 한 조씩만 있어도 184발. 그런데 진짜 때리겠다 그러면 한 대씩만 오겠습니까? 요거 한 세 대씩 왔다. 그러면 무려 500에서 600발 정도의 이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 거의 일거에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무지막지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타우러스 같은 그런 순항 미사일이 600발이 일거에 북한으로 들어갔다. 여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또 방사포 기지 다 좌표로 알고 있죠. 그거 일일이 다 입력 딱 해가지고 탁탁탁탁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양 사방에서 들어가고 동시에 이날 북한 열병식 하는 날이에요. 김정은이 지금 주석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항미사일들은 속도가 시속 한 980km 이 정도로 느리고 F-22는 마하 1.8 정도로 슈퍼크루징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미사일을 먼저 쏘고 그리고 F-22가 나중에 날아가도 되고요. 또 F-22가 먼저 날아가고 이 순항미사일들이 한 2, 3분 있다가 떨어지게끔 이렇게 얕은 속도 조절을 딱 해서 F-22가 날아가서 김정은 주석단에 있는 김정은에게 SDB 유도폭탄 딱 날리고 동해로 빠져나올 때 남쪽에서 한 2, 3분 후에 바로 그냥 스텔스 순항미사일이 북한 전역을 때려버리고 동쪽에서 또 역시 한 300발이 날아온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북한 전역을 때려버리고 F-22는 훨씬 고고도로 상승해서 동쪽으로 빠져나오고 동쪽에서 쏜 미사일들은 F-22하고 공격 분리를 해서 조금 더 낮은 고도로 지나가게끔 만들어서 F-22는 무사히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SA-5 탐지 거리가 600km지만 이 제즈미알은 960km예요. 그래서 탐지 거리 밖에서 B-52, C-17 이들이 대규모로 미사일 쏴버리고 이 미사일은 각각이 다 스텔스고 그래서 이 구형 SA-5 이 레이더로는 탐지가 안 된 상황에서 김정은이는 F-22에게 죽고 그리고 양 사방에서 한 600발가량의 순항미사일이 날아와서 그들의 통신이 제거되면 지휘통신이 안 돼서 북한군 같은 그 정치장교가 결재하지 않으면 부대가 기동할 수 없는 이런 부대는 가만히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못하죠. 통신 딱 제거해버리면. 그래서 통신 제거하고 그리고 각각의 탄도미사일 기지 다 때려버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한반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미군이 연습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싶다라는 거고 그 사진 딱 2장을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저는 미국이 날린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봅니다. 이 사진이. 이 사진을 보고 북한 어떤 그 정보 파트에서 능력이 안 되면 야 F-22 와서 폭격하는 훈련했구나 라고만 하겠지만 저는 이 북한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보 파트가 있는 나라가 그 정도로 허접한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C-17을 같이 봤을 겁니다.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도 보는데 북한이 못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C-17을 딱 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B-52와 F-22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 C-17 또 B-52와 F-35 이걸 보고 야 이번에 이 훈련은 남해 쪽 동해 쪽에서 일거에 대량으로 레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이용한 스텔스 순항미사일 대량 폭격 훈련이었구나. 이건 언제든지 어느 날 밤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큰일 났네 라고 읽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읽든지 말든지 일단 미국은 신무기를 개발했으니까 한반도 전구에 그러한 신무기를 투입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을 했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 시나리오를 가다듬었고 이제 실전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여기에 방점이 있죠. 자, 김정은이 의 하수인들인 그 정보 파트에서 이걸 몰랐다면 오늘 보도되고 있는 이 동영상 보고 김정은이에게 보고하길 바랍니다. 지도자 동지, 수령님, 우리 죽겠습니다. 까불지 맙시다. 라고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까봅시다 해서 장렬하게 폭사합시다. 라고 보고를 하든지. 화끈한 경고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